제 예, 제가 예, 조금, 프레젠테이션 여기까지로 예,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토론하면서 좀 하면 좋을 제가 것 같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난데없이 뭐 서발턴이냐,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저 꺼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되실 분들이 계시는데, 네, 다 그렇게 생각되시겠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제 정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걸 좀 다루어 달라고. 우리 저기 정 목사님하고는 그 OEM 방식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OEM 뭔지 아세요? 주문자 생산 방식. 주문하면 거기에 맞춰서 생산하는. 네, 그래서 이제 정 목사님한테 뭐든지 가능하니까 이 서발돈 주제를 한번 어? 급조해서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오늘 제품이 나온 건데 이 그 부탁하게 된 동기는 이겁니다. 그 이재명 씨가 대통령에 대해서 선서를 하고 바로 그다음 한 첫 번째가 뭐예요? 그 국회의사당 지하에 내려가서 그 청소하는 여성 노동자들 그분들 쫙 만나서 악수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의 그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거 사실이. 근데 그걸 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린 민중이라는 말을 계속 써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민중이라는 말을 붙일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국민? 그것도 좀 아니고. 그때 저도 책에서 읽었던 이 서발턴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다뤄보자. 이래서 이제 정 목사님한테 오더를 준 거죠. 근데 여기에는 좀 제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48년생이에요. 근데 전태일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70년도에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있었고 전태일이는 어, 그, 어, 그 청계천 5가 평화시장에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때죠. 몰랐죠, 물론 그때. 근데 제가 있는 교회가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전태일이가 70년도 청계천에서 평화시장에서 분신하고 있을 때 저는 거기서 이제 신학생으로서 마침 그 전태일이가 그 봉제 공장에 나오는 그 여동생들을 위해서 분신할 때 나는 우리 교회 장로가 마침 한 분 거기에서 봉제 사업을 하는 분이 있어서 그 좋은 분이죠. 그분은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봉제 공장에 대해 주일날 와요. 그럼 걔네들한테 나는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새신자 교육의 재료는 사형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가르치고 있었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신문에도 잘 나지도 않았고. 근데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주 큰 같은 나이 또래인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다가 제가 80년도 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로 봉제공들이 모이는 뭐 노동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때 뭐 민주교회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냥 보수적인 교회인데 지역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침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봉제 공장을 새로 시작한 사람이 이제 생겨서 혹시 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제세 그룹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한참 젊은 사람들이 어떤 기업을 막 일으키고 하는 그런 붐이 불었던 그런 있었어요. 제세 그룹이라는 게 하나 이제 있었는데 그게 아주 그냥 선풍적으로 막 뜨니까 젊은 애들이 돈 모아가지고 우리도 뭐 크게 한번 뭐 하자. 그래서 막 공장 세우고 막 했어요. 그런 그룹 하나 연결이 돼서 나는 이제 이 봉제 공도를 잘 아니까 나는 들어가서 봉제 공장 공원들을 모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집하는 방법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걔들한테 이제 기숙사를 지어주고 일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쭉 총무과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젊은 친구들이 무모하게 시작을 해서 1년도 안 돼서 폭삭 망해가지고 다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공장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해결이 폭삭 망하고 노임도 제대로 못 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총무과장이 내가 물건들 다 팔아서 애들 막 그 뭐 조금이라도 가져가게 뭐 만들고 나중에 뭐 걔들하고 막 울고불고 막 헤어지고
하는 그런 경험을 짧은 경험을 흥망성쇠를 1년 안에 다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전태일이 그렇게 그 봉제공장 아이들하고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경영자 입장에서도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경험을 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무의식 속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재명이 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거를 먹고 아무리 높은 사람들과 상대를 하고 그래도 그건 그냥 몸만 하는 거지. 정신은 거기 있지 않아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주 화인처럼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재명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인간성 같은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정신, 해본 사람은 압니다. 철저하게 굶어보고, 철저하게 배고파보고, 철저하게 추워본 사람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록 대통령 자리에 있고 청와대에 앉아있고 하더라도 그 머릿속에 이재명이는 그거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뭐 어떻게 좀 설명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러다가 내가 정 목사님한테 왜 요즘 이걸 현대적으로는 사회과학적으로 서발턴이라는 말로 소위 하위 주체라는 말로 표현은 될 텐데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성모 목사님 계신데, 김성모 목사님 사회 안 보시나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 여러분 편안하게 아주 그 말씀하셔서, 저기 예, 예, 아주 그 발제를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위 주체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주체인데 지금 그 한국에서는 이제 민중 깨어있는 민중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인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인도도 가장 그 불가촉 천민들, 달리들 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 정체를 그 뭐 이렇게 그 발견하고 깨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어떤 그런 투쟁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인도도 이렇게 그 모디 이런 정치가들 그러니까 브라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그 정치를 주도하고 있고 네팔도 브라만 챗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그 불가촉 천민들 그러니까 하위 주체들 평민들 그런 계급들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평등 의식을 가진 이 크리스찬들 역사 의식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런 주체로서 역사를 변혁시키고 역사를 주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그 운동이 필요하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사실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 이재명이나 정청래, 박천대, 송영길, 김민석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제대로 역사의식을 가진 그런 신앙이 이제 촛불 시민들하고 같이 해서 그 2030 여성들의 그런 운동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빛의 혁명이 일어나서 이것을 잘 나가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맨 마지막에 목사님 다시 한번 어떤 가능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네. 어떻게 인도의 달릿들, 네팔의 그 크리스천 평민들 역사의식을 가진 그리고 한국의 이런 그 정말 역사의식을 가진 신앙인들에 의해서 지금 빛의 혁명이 일어나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어떤가? 그리고 이런 그런 깨어있는 하위 주체들이 연대해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자유와 평등, 정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 미국 사회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 사회는 이민자 인권 운동이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그 하위 주체 운동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미투 운동, 그다음에 Black Lives Matter 그 운동도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죠. 물론 뭐 이미 뭐 최근에 여러분들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는 역기능이 드러났다 이렇게 합니다만 미국에서 그 난공불락의 이 헐리우드의 이 감독, 제작자들의 이 전권을 여성의 몸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미투 운동은 이 그 성희롱과 성폭행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프리카 출신의 그 노예 후손인 이 흑인들, 북미 흑인들, 특히 미국의 흑인들의 이제 Black Lives Matter 이것도 여전히 진행 중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2기를 맞으면서 굉장히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아, 네, 서류 미비자.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undocumented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일리갈이죠. 불법. 그러니까 이제 인간 자체.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는 미국의 여성 지식인들은 인간은 누구도 no human beings is illegal. 그래서 뭐 이 불법인 인간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번에 여러분들 그 이민자 수용소 주변에 악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알카트레즈 감옥처럼 탈출하려면 그 악어들이 서식하는 강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악어들이 이미 IC 그러니까 이민자 단속 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SNS 상의 밈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과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해서 이민자들이 미국을 떠날 수 있는 안전하게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추방 외에는 없다. 그러면서 이 악어들을 이용해서 이 동물 보호자들도 그렇고 이민 운동자들도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 거리에 이 소위 말해서 미비자 일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서로 노동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뭐 3천 명씩 체포하라 그래서 이 3D 직종의 이 히스패닉계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세금까지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차없이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용이 크기 때문에 반작용도 큰데 미국은 저는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게 make your voice heard. 그래서 네 소리를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억울한 상황의 현실을 네 스스로 주체가 돼서 make your voice heard. 그래서 너의 목소리를 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오히려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적 기독교는 이 이란전에서 또 이게 에스겔서 28장 인용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온다라는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마곡이라는 이란 이 무슬림 연합군들이 치는 그 상황이 이미 에스겔서에 예언돼 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물론 이민자 보호 교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게 지금도 커네디컷 뉴헤이븐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이 가족들이 교회로 피신한 거죠. 그래서 경찰력이 강압적으로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는 그런 서구에서 이게 불문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자체가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이민 단속 경찰에게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그 생추아리 시티.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도 이게 이민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정식 운전면허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면허도 내줬고, 그다음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아이디 번호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민자, 이 뭐 캘리포니아도 그렇습니다만, 생츄어리인 LA나 뉴욕의 이민 단속 경찰들이 덮쳐서
마구잡이로. 그런데 트럼프 1기 때는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체포영장 제시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절대 불리한 건 답하지 않았고 또 아무튼 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체포영장 확인하고 거기에 내 이름이 정확하게 뭐 우리가 영석김, 뭐 영수김, 영킴이 많기 때문에 내가 분명한지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직원 룸으로 가서 상대하지 않아서 그렇게 매뉴얼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얘기를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만 안 통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들도 다 잡아가는 거죠. 저항하면 무조건 잡아. 근데 로컬에서 국경에서 이 미립국자들을 단속해야 될 이민국 경찰들이 로컬에 와서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이기는 그런 이 영장 제시 이런 거 이 기본권도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헨리 킴 목사님이 누누이 지적하지만 엄청난 작용이 있고 여기에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복음주의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민자 보호, 이 생추아리 처치 그러니까 이민자 보호 교회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민자 보호 교회 운동은 저희 같은 이민자들, 한인 이민자들이 그 협회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오십시오라고 하고 있지. 미국 주류 교회가 이민자 보호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 오히려 이 식민주의 담론을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백악관 대변인 여러분 보셨을 텐데 그 사람도 분명히 미국 이민법을 어긴 일리걸 범법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현실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다른 예, 분들, 그래도 예,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먼저 음, 말씀하시죠. 예. 그, 제 경험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우리 지성수 목사님 못지않게 그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야학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들이 이 소위 이단, 보통은 건물 속에서요, 다 이- 앉아서 일을 하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공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평화시장 여자들만, 미싱하는 여자들만, 그 사람들의 것은요, 반줄은 그대로 전장이 있고요. 나머지 반줄을요, 다시 반으로 해서 같은 공간을 다시 한번 이층을 만들어서요. 그러면은 앉아서만 일을 할 수 있지. 위에서도 일을 하고 밑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 거기서요. 그거 할 수,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는 그 현장 자체를 제가 보고 너무, 너무, 그것이 제가 병화시장을 알게 되는 시작입니다. 물론 전태일이 죽은 후에 제가 65년, 75년도에 그분들하고 만났고, 그런데 한국의 민중신학은요, 그 현장 자체를 보지 않는 목사님들이 하셨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이죠?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무슨 여성들이 많이 고난 당했던 그분들의 얘기를 사용하면서 민중신학으로요. 일단은 세계에 그것을 했지요. 공헌은 했지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못나면은 그 민중신학은 죽은 신학이에요. 그 신학 자체가 이 노동자 자체의 삶하고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교회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그 큰 교회들이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교회들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수는 하나도 전달을 못했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기독교는 한국에서는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현장 자체 속에서 진정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아까 저는 인도 여자들을 보고요, 눈물이 납니다. 그분들 자체가 일어나서 말할 수 있는 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가 다른 표현으로 예를 들고 싶은 것은요, 어, 정 목사님,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하고 비교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길이 열립니다. 저는 흑인 해방 운동은요, 백인이 하지 않았어요. 흑인이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흑인들이 살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방이죠. 한국의 민중신학이 그 처음부터 그 노동자들 입에서 나오는 어떤 글들을요, 제가 쓰고 그분들의 소리가 그대로 책으로 나왔었다면은, 근데 저도 그것을 못하고 성경만 가르치기만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울기만 하고요, 가르치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잘못한 것이에요. 제 고백을 합니다. 올해 75년에서요, 80년까지 5년이나 그분들하고 함께 많은 프로그램을 했어요. 전태일에 남동생이 있어요. 전태삼이라고. 전태삼 씨가 저를 붙잡고 놔주지 않아서 제가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그분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함께 리트리트를 하면은요,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진짜 바라는 미래의 꿈을 꾸고요. 전태삼은 언제나 노동자 회관을 만든다. 전태일 기념관으로 만든다. 이랬어요. 근데 그거는 현실화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동자들의 손으로 할 수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능관이 있기는 해요. 근데 너무너무 허술합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아무것도 성과를 아무것도 소위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민중신학이 자체 안에서 여성 신학을 제가 민중 여성 신학으로 했습니다. 그거 한 가지는, 그리고 성서 해석을 차별, 소위 파트너십의 성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남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성서로 재해석을 한 책으로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반에게 나가서 팔리는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일단은 저는 그것으로 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은 제 가슴 속에는 아직까지 엉오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사발당 얘기도 저는 강주에서 오신 그 선생님 제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박씨 그 가정 속에서요 자라난 귀한 분들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얘기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요, 유명한 학자들을 그만두고 목사님도 현장 속에서요, 뭔가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정 목사님에게 그런 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그 미국 그 흑인 해방운동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여러분 그 여성 신학 1970년도에 여러분 그 에일리언이라는 영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시그니 위보가 탑 주인공이었는데 미국 헐리우드 문법상 여성을 원탑 주인공으로 만드는 영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실 그 출발이죠. 그런데 그 여성 신학의 데모 우리 레티 러셀 선생님 계시고 파트너십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성 신학이 출범하고 많은 학자들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성서 해석부터. 그런데 이제 흑인 여성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의 여성 해방이 우리들의 해방까지 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들을 스스로 워머니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쓴 책을 보면 그 White Woman's Christ and Black Woman's Jesus 이렇게 막 그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러니까 백인 여성들의 그리스도와 흑인 여성의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삼중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첫 번째, 맞습니다. 자신은 예, 흑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 그 다음에 가난하기 때문에 예, 이 계층차별. 그리고 자신은 여성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차별. 그래서 어, 예, 자신들의 해방, 그러니까 삼중고를 겪고 있는 자신의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온전한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no one is free until everyone is free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여성의 이 삶의 삼중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한국 사회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중신학 담론에 있어서 민중을 위한 신학이냐, 민중의 신학이냐. 그래서 거기에 표가 민중과 함께 민중이 되어 민중 속으로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와서 다시 민중신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중의 이 다층적 민중을 얘기하면서 옛날에 뭐 즉자적, 대자적 민중에 의해서 민중 규정 자체에서 아, 변모해야 된다. 특히 중진국, 지금은 선진국인데 2000년도 초반에 중진국 상황에서 민중신학하기. 그래서 김성봉 목사님 민중 목회 하시면서 민중신학이 자양분을 줬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 서발턴과 민중신학 연결하려고 미국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소개를 할 때. 그런데 그 접점은 결국은 민중신학자들이 사실은 담론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오히려 정숙자 목사님 같으신 분이 여, 민중 여성 신학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이 가야트리아 스피박이랑 훨씬 더 논의를 담론을 서로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또 제가, 윤정희 목사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은 제가 했던 일 속에서요. 제3세계 신학자 협의회가 있지요. 저는 거기에서 아시아 담당을 5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미 인도 1980년에 인도에 처음 갔을 때 너무나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인도 분들하고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하고 함께 뭔가 삶 자체를 바뀌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논의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이 오늘의 그것을 보면서요, 다시 제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생깁니다. 음, 사실은 그 그래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만이 그분들도 그런 소위 여성들이 나가, 뭐라 그러죠? 길이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네. 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어, 정성선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도, 민중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민중은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지고, 피 흘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민중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얻어 터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엉겨 붙어서 저항하는 그런 민중이었거든요. 근데 서발타는 그런 게 없는 민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무기력하게 저항하지 못하는 오로지 불이한 구조에 순종만 하는 그런 민중 얘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한 가지 조화순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 조화순 목사님 잘 압니다. 네, 잘 압니다. 네. 인천에서 제가 같이 모시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주로 이제 조화순 목사님은 여성 노동자들,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노동자의 해방을 위해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정치적이다 해가지고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 조화순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 우리들의 그 끌어오르는 분노를 발산하고 있었던 거죠.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다고 할까요? 어쨌든 민중교회를 운동을 하면서 어, 조화순 목사님이 걸어간 길에 10분의 1도 못 쫓아갔어요.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80년대, 90년대 그 어려웠던 시기에 조화순 목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었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1983년도에 레티 라셀 박사가 한국에서 3주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안내하면서 프로그램을 전부 다 몇십 개의 프로그램을 전부 다 그것을 하고 의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기도 하고 집안 순례도 하고 다 그것을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조화순 목사님한테 가고 싶다 했어요. 레지 라셀 박사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 그 양반의 소위 어? 동일 반직의 그 일을 그거 하고 있을 때 당시에 그 양반의 현장 그 사무실에 갔던데 갔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들어가는데 조화순 목사님이 나타나셔서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둘이 앉아 있는데 의자로요. 우리한테 등을 보이고 다 놓고 앉으세요. 우리를 안 보겠다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미안했죠. 사실은 손님 모시고 갔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그냥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왜 백인이 여기 왔냐 그거거든요. 근데 내지 잘 아시잖아요. 얼굴이 진짜로 백인이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양 냄새가 조금 나는 백인 같았으면 조금 괜찮았 그런데 완전 백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인이 그 등을 보고요. 이 얘기를 레지가 시작하기를 자기가 자기 고민으로요 털어냈어요. 사실은 자기도 첫 그거 하는 그 목회를 그게 뉴욕에 그 뭐라 그러죠? 가난한 사람들이 할렘가. 할렘. 하렘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미안한 것이 내 공부를 다 해소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그만둘 수도 없고 내 스스로가 색깔을 조금 바뀔 수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서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하셨어요. 조화선 목사님이 의자를 단단 돌리고 이쪽으로 보셨어요. 아, 이 양반은 다른 백인하고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영어가 너무너무 무색했지만은 제가 모시고 갔으니까 번역하느라고 그냥 저는 혼난 경험밖에 그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진짜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저는 어딘가에 서기는 섰습니다만은 그냥 잊을 수가 없는 음, 경험입니다. 이 그, 진정한 네, 진정한 뭐라 그러죠? 구원의 길을 열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자기 마음, 말하자면 선생 목사님 마음과 이 조화수 목사님도 노동자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레지한테 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가지고요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 고민이 노동자가 지금 될 수가 없고 노동자한테 가서 같이 일을 응? 응? 한다고 치고도 내가 이미 가지고 모든 교육도 그렇고 그것을요 바꿀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자기는 여기에서 고민을 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두 사람이 진짜 좋은 만남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합니다. 네. 네.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레티 러셀 교수와 이 조하수 목사님의 만남, 조하수 목사님의 버전은 이제 레티 선생님이 한국으로 가면 이 미국의 UMC 연합감리교회 지도자들이 반드시 조하수 목사를 만나라.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봐서 좀 만나자고 했는데 조하수 목사님 자기는 관심 없으니까 만나고 싶으면 네가 와라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갔다고 하는데 들어쓰시면서 이제 여공 옷을 그러니까 입고 그 갔던 도시락을 것을 제가 들고 모시고 간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앉아가지고 예, 미국 놈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웬 미국 년이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제 레티 선생님이 그거는 그 예일대 이 사람들이 신학 만든 거고요. 네, 만든 그 말씀 얘기 안 같아요. 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그대로예요. 음, 뒤돌아 앉으셨. 몸으로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예. 음, 의자를요, 레티 얼굴을 안 보이고 의자를 놓고 탁, 근데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의자를 탁 그냥 거꾸로 놓고 저쪽 보고 앉으셨으니까, 아, 저는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은 네. 그것을요, 거기, 패지가 잘 네. 제대로 바꿔줬어요. 그 인천 도시산업선교회는 그 미국인이 있었어요. 조지 오글이라고요. 네. 예, 네. 조지 오글 맞아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조지 오글 목사님은 이제 진짜 좋은 목사님이었죠. 예, 그 외에 모든 미국인들은 다 어, 말하자면은 기득권층 앞잡이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어, 여성 신학자가 온다니까는 이건 또 뭐 팔아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에, 인간인가 하고 그렇게 대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레티 선생님은 얼마만큼 양심적이냐면 그 예일대 신학부에 돌아오셔서 한국 갔다 온 보고회를 했어요. 전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근데 본인의 경력이야말로 미국의 여성 신학의 데모고 그다음에 여성의 입장으로 하버드 신학부를 최초로 들어간 여학생이고 졸업할 때 최우등상을 받은 여학생이고 최초로 PCUSA 여성 목사 안수를 받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이제 물론 그때 정숙장 목사님도 목사님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방에 두 사람의 목사가 있었지만 한 사람은 진짜 목사였고 한 사람은 가짜 목사였다. 그래서 스스로를 조하순 목사님과 만난 그 고백을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레티 로셀이 조하순 목사님을
인정하고 존중했는지 이제 미국 측에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아무튼 그, 또, 올해 또 하나의 기와이 레티 얘기 나오니까요. 제가 광주로 모시고 갔어요. 먼저 부산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광주로 갔는데 광주에서는요. 조아라 선생님 아시죠? 예, YWCA. 네, YWCA, 광주 YWCA가 광주의 민주화운동의 주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것을 YWCA를 하셨던 분인데, 저는 광주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사도 하고 뭐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와에서 가서요, 조아라 선생님이 자기 집에 레디하고 나를요,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거기서 자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났습니다만은, 광주에 83년도니까요, 아직까지 헌병들이 총 메고, 보수에 내리는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공사하는 것 같이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레티가 그 얘기는 안 하셨는지 몰라도 보고 할 때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쫄았다 할까 놀래서요. 그냥 그 현장을 3년 지났지만은 아직까지 광주 현장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가셨어요. 그런데 조아라 선생님이 미국에 미국으로요. 그냥 정말로 생각하는 대로 미국 사람 나쁘다는 얘기를 그냥 막 하시는데 제가 통역을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거를 전부 다 잘 듣고 응?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조아라 선생님한테는 좀 그러니까 레티가 와서요 저하고 둘이 다니면서 했던 일은요 뭐 제한테는 굉장한 뭐라고 하죠? 제가 인간이 될 수 있는 경험이었고, 음, 그 다음에 음, 음, 한국의 여성신학의 하나의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신학을 심어주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게 전주에서는요, 자기가 얘기했더니 모두 다 그냥 웃었어요. 그랬더니 레디가 하는 말이 제가 부산에서도 통역하고 다 했는데도 부산에서도 강주에서도 다 제가 통역을 했는데 그때 웃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통역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런데 그것이 전주에서 사람들이 웃었다고 저보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 있죠. 레디가. 근데 음, 처음으로 너 통역을 해서 사람들 웃었지 않냐. 너가 많이 좋아졌다. 음.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 윤정혜 신부님 우리의 말씀. 네. 우리의 이제 고민이죠. 저기 현장 바다 인간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무래도 해도 이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서발탄 주제는 아주 시기적절한 이 주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상황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계층 상승을 향해서 우리가 꾸준히 가려는 그러한 탐욕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면서 태어나면서 가난 체험하면서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서발턴 주제를 에, 끌어들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이 이제 서발탄 얘기하면서 이제 수저 따라자 이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30년 전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들었던 학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굉장히 다시 저는 이제 그 해상하게 됐는데 우리 장종식 박사가 수기 따라자에서 탈식민지적 민중신학을 박사학위 썼고 저는 이제 그런 그 탈식민주의 그다음에 탈성서적 그러한 성서 해석 가운데 그러한 학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논문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아, 서양에서 최초로 어, 수저 따라자 지도하에. 그래서 잘하셨네. 오늘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때 공부할 때 수저 따라자가 하는 말이, 영국인들이, 앵글로색슨들이 인도에 선교할 때 계급을,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고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이 버밍엄 대학에서 백인 신학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것까지 좋아요. 카스트를 끌어들여서 인도에 적용하고, 그렇게 기층민중 하층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술 존재를, 그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 근데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카스트 얘기하니까. 근데 서브 카스트가 있어요. 계급에도 들어가지 않는 언더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도 이 달릿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계층이 5개가 있어요. 그 안에도. 그러니까 송장 치우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죽 벗기는 사람, 구두 만드는 사람, 또 이렇게 뭐 동력기 운전하는 사람, 이 계층이 서로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상대를 하지 않아요. 계급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 순장당하는 여성들, 남편이 죽으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스피박이 그 현실을 말했고, 그 서발탄들이 목소리가 있는가, 이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야, 이 말할 수 없는 이 존재들, 그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세상. 그래서 제가 그때 이 1999년부터 그 불가촉 전면을 위해서 운을 봐주고 염소 보내기 하고, 그거를 지금 26년간 해왔는데, 그 우물을 하나 파주잖아요. 거리에. 그러면 거기 가서 얼굴 씻고 밥에 먹고 한 공동체가 생겨요. 제가 직접 하지만 인도 현지인이 그거를 직접 자기 달리들을 위해서 일을 해요. 현지인들이. 근데 제가 한 10년 후에 가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우리에게도 전기를 달라, 우리에게도 수도를 달라. 불가촉 천민 그 서발탄들이 대물을 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음, 이 서발탄의 목소리가 어떻게 하는 걸 제가 인도에서 체험했고, 지금은 그 서발탄들이 그 공선으로 30만씩 모여서 그 자기들의 동료를 살해하고, 이 불가촉 천민이고 만져서도 안 되니까 없애버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불가촉 천민 목회자들 잡아다 살해하고 하는 거를, 이놈들을 잡아라, 경찰. 예? 이놈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겨. 그 주장을 하는데 30만이 모이더라고. 서발탄이 스스로. 아마 스피박은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았어. 음. 예. 그 지금은 이제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인도 불가촉점이 대통령도 되고 대법원장 이번에 됐어요. 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니까. 음. 그, 그것이 서발탄 아닌가, 서발탄의 소리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 서발탄 속에서 그걸 봤어요. 현장에서 보고. 불가촉, 고맙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서브 카스테인. 내 계급에 들어가지 않는 계급이 없는데, 또 그 안에 5개 계급이 있어요. 음, 자기들끼리 서로 결혼 안 해, 또. 계급이 다르면. 음, 근데 그것이 그거를 영국 그라파 선교사들이, 하나가 너무 잘못됐네요. 선교사가. 예, 영국 선교사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선교를 한 거를 수기 따라자가 지적을 하면서 탈식민지적 성서 해석을 가르쳤어요. 음, 너무 잘못했네. 음, 예, 잘못됐죠. 음. 우리나라 똑같아요. 영국인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와서 그런 식으로 선교를 했고, 우리나라 지금 교회들이 살해를 정당히 하잖아요. 공산당을 죽여야 하고, 예수님을 엉터로 가르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보수주의 그 정강훈 같은 거 보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음. 영국인들이 했던 걸 그대로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사람 죽여도 되고 테러해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이번에 빛의 혁명 거리 시위에 저 반대편 광화문 집회 보면 어느 그 승복을 입은 사람 아마 진정하게 그 파괴한 것 같고 아마 인정 못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들고 있는 피켓이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근데 스님이 살생을 금하는 스님이 어떻게 피켓을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근데 우리 지성수 목사님 지적처럼 저는 지금 이 윤정현 신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 안동의 화전민 출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화전민 출신의 이 빈농의 아들이었는데 그 초등학교 교육이 공식 교육이 전부라면 이게 서발턴이 대통령이 된 나라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했던 것이 왜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니면 인간이 아닌가 정치 세계에서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이 아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할 수 없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기대가 재외 동포입니다만 서발턴이었다. 그리고 본인은 진짜 그 김어준의 20년간의 관찰에 의하면 본인은 서발턴을 자기를 스스로 포함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무의식 가운데 쓰는 자기 의식 가운데 철저히 하부 주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트럼프가 임기를 끝낼 수 있을까? 저거 빨리 탄핵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왜 한국 시민사회 같이 또는 한국의 이 헌법재판소 같은 판관들이 없는가라고 지금 미국에서 자조적인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K민주주의가 전 세계가 극우화되고 있는 가운데 희망을 쏘아올린 역사가 제가 볼 때는 2025년 대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 편안하게 더 말씀하십시오. 지성수 목사님께서 아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토론을 보시면서 결국은 오늘 이 서발턴, 이 하부 주체가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이게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 이 탈식민주의와 이제 스피박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저는 친일파 청산, 그 다음에 이 운동이 사회적으로 이걸 적용했을 때에 이 representation 그래서 대리 표출했을 때 한국의 이 언론 문제 특히 이제 권력과 검사, 권력과 교회 그런데 가장 권력의 시중 역할을 하고 있는 권력과 언론 문제를 훨씬 더 좀 집중적으로 앞으로 서발턴 운동을 통해서 1인 방송국 시대에 우리는 이 레가시 미디어가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이 가짜 뉴스에 어떻게 대응하고 운동해 나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한국적 상황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성수 목사님 한 말씀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키시고. 예, 아직 얘기 안 하신 분들이 더, 왜, 김영만 목사님, 왜 무건수 예, 왜, 헨리 김 목사님 또 우리 예, 강충근 목사님 예, 제가 마이크 끄고 얘기할 계셔가지고 해도 목사님. 돼요? 제가 예, 예, 예. 예, 저는 이제 오늘 갑자기 서발턴 얘기가, 제가 좀 늦잠을 자다 보니까 나와서 아주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잘 듣고 있고, 오늘 또 많이 배웠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 그 팰리세이드 파크의 공공도서관에서 지난 3월 10일부터 해가지고, 어, 국제공동체, 그다음에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죠. 그리고 법 이야기 해가지고 6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그런 강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요즘 제가 이제 결론이라기보다 이제 8번째 했는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
East is East, West is West.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의 그 시인인데 그 루디아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동양과 서양은 다르다. 서로 만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19세기 그 무렵에 유럽인들의 생각이었고 그 중심에는 저는 영국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648년도에 그 30년 전쟁 이후에 국제 공동체라는 어떤 시발점을 만들었다면은 그 시발점이 됐던 그 유럽이라는 공동체는 이미 기독교 국가였고 기독교 문화였고요.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서로들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을 했지만 그리고 19세기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수평적인 확장을 하거든요. 유럽 공동체가. 이제 그것은 바로 이슬람의 그 맹주였던 오스만 투르크의 그 자리였고 오스만 투르크를 과연 국제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해가지고 그들의 내재적인 삶 속에서는 이미 유럽과 비유럽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과연 비유럽에 있는 공동체를 받아들일 것인가의 이 문제가 문화재 약탈의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계층적인 이 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이 트럼프가 우리 이민자들을 아까 우리 정영민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간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의 물건이고 비유럽인, 즉 비미국인 이것으로 완전히 갈라치기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이 미국에 살면서도 또 한인이라는 이 한인 공동체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는 또 이민자다. 그러면 아무리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이놈들이 지금 이렇게 발광하고 미쳐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 펠팍 도서관에서는 문화재 문제를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유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문화적인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또 같이 하게 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김성봉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조지 오글 그 선교사 얘기가 이제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제가 또 소환을 당했는데 제가 83년도에 이제 그 외국인 추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이라는 그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제출하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검열이 심했던 때거든요. 근데 제가 조지 오글 목사의 그 추방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제 논문 각주에다가 본문에다가는 쓰지 않고 각주에다가 그 신문 기사와 조지 오글 목사가 외국인으로서 추방당하는 이 모습들을 그대로 이제 실었었는데 어, 그 당시에는 제 논문까지 아마 그 검열이 아마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생각나서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오늘 김 너무 이 시의적절한 말씀이고 이것이 그냥 19세기, 20세기의 유럽의 그 갈라치기 그 모습, 그 전에 남미의 인디안들을 갖다가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중세 기독교의 그러한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과연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성찰하게 하는 귀한 주제를 주신 우리 지성수 목사님과 정영민 목사님의 그 발제에 깊이 감동을 하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김 목사님 그 졸업 논문, 석사학위 논문 좀 구할 수 있으면 공개 좀 해주시죠. 예, 그건 제가 역시 저도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국 학자가 쓴 거를 갖다가 그 당시 이제 제가 석사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그, 그거를 이제 했었거든요. 외국인 추방에 관한 국제법도 고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박사학위는 제가 한참 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골 목사의 그 상황이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에 미쳤던 단편적인 뉴스로만 드러났는데 그거를 제가 구해가지고 석사학위 논문에다가 좀 각주로 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강충근 목사님 마이크 계신데 말씀하시죠. 예, 저는 오늘 우리 사회 현상을 보고,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탁월한 그 주제를 끄집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신신사에서, 사변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과제를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몇 가지 서발턴이라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오래전에 우연히 제 서가에 읽지 않고 영국가 그 서발턴이라는 제목만 보고 언젠가는 내가 서발턴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 서발턴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듣는 가운데 있어서 한 가지 먼저 논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발제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식민주의적 무식하고 그 다음에 서발턴에 대한 구별 들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것들이 굉장히 혼용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식민주의적 무식과 서발턴에 대한 그 구별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서발턴이 누가 역사를 쓰는가에 따라서 누구의 시선의 역사로 인정될 수 있는 데서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하게 뭐 노동자, 농민, 천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과연 대변될 때 국회에서 노동자들을 찾아가고 돌봄 노동자들을 찾아갔을 경우에 그것이 정말로 서발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처럼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겠는가? 소위 언론에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때 내 기사를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기사를 그 자기에 대한 기사를 쓸 때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자기네들 자기적으로 해가지고 가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왜 기사를 대담을 했지 하는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들처럼 지금 작금의 상태도 그런 부분들이 훨씬 드러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아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그런 자신의 서발트넷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장소가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경우에 교회가 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가 제3의 장소로서의 그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 정숙재 목사님께서 이미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면된 과제를 놓고 봤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식민주의적 의식과 무의식이 사실 모순되게 서로 공존하는 거죠. 이제 예를 제가 오늘 이제 빠뜨린 부분이 이제 일본 열도에서 일어났던 그 이미 일본에서 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미 시작됐던 그 자기 식민지화 그거를 조금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서 식민지적 의식과 무의식이 동시에 발흥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모순적인데 그게 동화와 배제라는 이중성이 그 속에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법 얘기하셨는데 우리 헤니킨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일본이 서구 열강 사이에서 서구 열강이 들고 온 그 인터내셔널 로 그래서 그걸 만국 공법이라고 했는데 그 만국 공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이 만국공법의 논리에 보면 서구 열강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국가는 문명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미선교 종족 이건 미개국이 되는 거죠. 야만이 되는 거죠. 야만. 그래서 문명국은 미개국의 영토를 주인 없는 땅으로 영유하고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본의 그 1874년도에 후쿠자와 유키치가 세계 문명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 미합 중국을 최상의 문명국으로 보고 터키, 일본 같은 나라를 스스로 반개화했다라고 보는 거죠. 반개. 그리고 아프리카 등을 야만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식민주의 의식, 식민주의 무의식, 그다음에 탈식민주의 상황을 한국에서 얘기하려면 중국 대륙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삼각관계를 이 문명과 반개와 야만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 그 다음에 한국이 그러니까 한반도가 조공을 중국으로 했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거울 비율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없어서 말씀 안 했는데 이 그 양가성 그게 바로 상반되고 모순된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태극을 보면 우리가 태극 마크를 보시면 한쪽은 하얀 원이고 하나는 까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돌아가는데 굉장히 제가 인사이트를 가지면 까만 거 속에 흰 점이 또 하나 있고 하얀 거 속에 까만 점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양가성 모델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가성이야말로 그러니까 이 모순된 식민지적 의식과 무의식 또는 이 배제와 그다음에 동화의 이 역설적인 두 관계가 결국은 이항 대립주의적인 틀을 전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게 이론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라깡의 이론에 의하면 그 식민지의 피지배자, 주변화된 이 밀려난 뭐 언터처블 이런 사람이 소문자 타자가 되고 식민 지배자 그리고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대문자 타자가 되는데 기독교를 선교했더니 그것을 인도에서 그 자신들의 사용하는 다이렉트 지방 방언으로 번역을 했더니 인도에서 독립전쟁의 사상적 힘을 문자를 해독하면서 받아버린 거죠. 이게 이제 결단코 서양의 이 대문자 타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민중신학으로 이렇게 와서는 아까 우리 정숙자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따끔하게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중신학이 지금 다중적 민중들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서에서 얘기했던 그냥 오클로스 어떤 그 정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민중신학에서도 이미 서로 그 이게 영어로 되는데요. reciprocal 서로 상호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그 강 목사님, 자, 조금만 얘기하고 그만할게. 예수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의 다메섹 경험에서 바울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그 크리스찬이라는 잔당들을 예, 그 다 잡아가두고 정치 권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는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냐. 그래서 그 reciprocal relationship. 그러니까 예수와 그다음에 그 당시 소수자로서 고난받는 예수당. 그게 관계가 상관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민중신학에서는 굉장히 유념해야 될 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 답변은 그 정도 하죠. 네, 아주 그냥 정리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근데 1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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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가 이렇게 서발턴도 공부하고 민중도 공부하고 한 우리들이 미국에 있는 이 이민자들을 아니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는 그 조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직에 우리 정영민 목사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예. 아무튼 조직의 쓴맛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냥 로컬에서 살고 있는데 별 힘이 없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저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아무튼 십자가를 지라고 마무리, 자꾸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라고. 어, 아까 그 우리 그 강국사님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에, 사실 저는 이 서발탄이란 말을 2000년도 초반에 그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종식 박사가 그 이제 버밍엄에서 같이 유신부님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온 친구, 이 친구가 호주에 왔어요. 호주에 그 이제 유나이팅 처치에 이제 교수로 왔는데 그러니까 뭐 초록의 동석이라고 자주 만나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서발탄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뭐 폭탄 이름이야 뭐야 서발탄 나는 그 저기 민중이라는 개념을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민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 서발탄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그때 뭐 그렇게 뭐 그거 찾아봐서 공부할 만한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늘 이제 생경하게 하다가 그 후에 이제 뭐 시간 있을 때 이렇게 보게 됐죠. 책을 보고 하면서 아, 이게 이런 또 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딱 그래서 아, 이번에 이제 딱 그렇게 떠오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보고. 바로 이제 출신 성분이 솔직히 이재명 씨는 노동운동도 해본 적도 없고 학생운동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세요? 노동운동, 학생운동조차 해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당장 먹고 잘 데가 없는데 무슨 노동운동 해봐 학생운동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는 그 이재명, 요 면에서는 조금 뭐 좀 이상한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저기 이재명은 그렇고 사법고시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는 사법고시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난 그것조차도 그건 조금 그분들을 좀 형편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법고시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몇 년 동안 얼마 동안을 먹을 거 걱정 없이 어디 주거 걱정 없이 아주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뭐 저뿐이겠어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은 또 그만큼 또 여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하는 걸 보고 서발톤이라는 개념이 이제 떠올라졌다. 그런 얘기고 한 가지는 이게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가난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은 부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자들 속에서 좋은 거 먹고 할 때 더 가난한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오히려 가장 가난한 음식이 저한테는 더 그립고 그렇고 이제 그런데 오히려 부자들 높은 사람들 만나면 오히려 속으로는 우습게 그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우습게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오히려 그래요. 이거 삐뚤어진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데 이재명 씨가 뭐 그 정도일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기대를 해보는 거죠. 예. 우리 마지막으로 김상재 목사님 마이크 켜셨고 또 화면도 켜셨는데 한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지금까지 참여했던 저희 준모임 중에서 오늘이 개인적으로 제일 소득이 있고 울림이 있고 도전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귀한 경험이었고요. 서발트라는 개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늘날 시적절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되고 다만 이제 저는 정통주의 제 입장에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스발턴 개념을 일단 사회과학적으로 충분히 이제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스발턴에 관련해서 꼭 사회과학적 현장에 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생각할 때, 우리 내면 속에 사실은 스발턴 부분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숨겨진 상처, 고통, 소외, 그 다음에 정상성에 이르지 못하는 열등감, 또 존재론적인 아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침전돼 있죠.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스발턴적인 접근으로, 자의와 해방의 접근으로 일단 내 마음속에 그런 고통적인 어두운 그림자와 직면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너무 현장성만 강조하면 이것도 또 하나의 엘리트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대중성이 또 힘들어지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현장에도 반드시 가야 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와 직면하는 이런 내 상처에 대한 연민의 작업부터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전통적인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스발튼 개념을 듣는 순간에 저건 신학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어, 성서야말로 진짜 스발튼에 관한 이야기죠. 목소리 없는 자의 목소리, 목 없는 자의 목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반전시켜주는 강력한 신학적 기제를 깔아주는 게 원래 이제 성서의 원이죠, 그게. 그 선양금을 보수 위기나 기득권에 봉사하는 식으로 손쉽게 타락은 되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성서의 원인은 그렇게 스발턴적이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는 이 귀한 대화를 듣는 가운데 생각이 든 생각은, 전통적인 이 성서를 좀 더 급진화시키고 좀 더 좌익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좌익화. 특별히 성령론, 오늘도 저도 집사람과 기도원 가서 순복음 교회 개통의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이 성령론이 사실은 이 스발튼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거잖아요. 성령론 속에 그 강한 그 신의 정의가 스발튼을 향한 전복에 대한 말걸기가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민중을 어떻게 그 어프로치 하느냐의 부분에서 사실은 민중의 언어, 민중의 감성, 민중의 영성을 통해서만이 그들과 접근할 수 있거든요. 방금 우리가 공유한 이론은 진짜 스발트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진짜로. 그건 그냥 지식인들의 또 하나에 따른 이제 그런 특별한 계층의 향유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진짜 스발턴의 그 고통당하는 그 영성, 내면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은 성령론이다. 다만 그 성령론이 아까 말씀드린 신의 정의가 실현되는 통로로서 접근되고, 그리고 이 순복음적인 성령론을 그렇게 일단 경험자들에게 그렇게 시각을 열어주고 시야를 열어두면 제 개인 경험 속에서는 그게 상당히 가능했거든요. 정말 스발턴적인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일단 성령론을 체험하고 은사와 방언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론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이 좌익적인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좌파적인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말하면은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더욱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그 정통에 대한 재해석, 원래 원의적인 좌파적 해석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 이상.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민중신학이 이제 그 다시 민중신학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중적 민중, 그리고 그 민중신학에서 사실은 그 서남동 교수님의 민중의 사회정기, 그리고 유동식 박사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탈춤이라든지 아니면 상여놀이, 이렇게 해서 이 서발턴, 그 하위 주체의 말하는 방식, 그것들을 따라잡으려고 했던 그 한국 민중신학은 참 아, 좋은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민중신학 담론을 이렇게 그 탈식민주의 담론과 함께 좀 개발을 해야 된다. 우리 그 성령론 말씀하셨는데 김상재 목사님 100번 공감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민중신학을 위해서
이렇게 서발턴과 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도 우리 신신사에서 한국에서 서발턴들의 또는 이 하부 주체의 자기 초월의 힘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일제 잔재나 이그 친일 정신, 이 식민지적 무의식 청산과 그다음에 언론의 이 그 횡포, 이 부분도 탈식민주의 담론과 민중신학 담론, 그다음에 서발턴의 주체 혁명, 주체 의식과 함께 나가야 될 과정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